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론조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문대 졸업장 하나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이 AI 때문인데요. 우리가 찰석같이 믿어왔던 성공 공식을 아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AI가 어떻게 학벌이라는 그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혁신의 중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요,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OECD 예측인데요. 2021년에 세계 10위였던 우리나라 디지털 인재 경쟁력이요. 불과 4년 만입니다. 2025년에는 49위까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순위가 좀 떨어졌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시스템 붕괴 수준이죠. 예전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다가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린 우리 시스템 전체에 울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해볼게요. 첫째, 도대체 AI가 왜, 어떻게 학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지. 둘째, 혁신의 심장부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어떤 학벌 파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셋째,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시대, 왜 학벌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까? 사실 간단해요. 그동안 명문대 졸업장이 보증해줬던 핵심 능력들 있잖아요. 방대한 정보 외우고 빨리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AI가 인간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영역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학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한 3년에서 5년은 꼬박 배워야 했던 일들, 보고서 쓰고 시장 조사하고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거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는 이걸 단 몇 분 만에 어떨 땐 사람보다 훨씬 더 잘 해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AI가 이렇게 싸고 빠르게 비슷한 퀄리티로 일을 해주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명문대 졸업생을 뽑아야 하나? 바로 이겁니다. 학벌의 경제적 가치가 무너지는 핵심적인 이유.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육 자체에 있습니다. 이 숫자 정말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OECD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건 사실이고 저건 의견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비율이 고작 25.6%래요. OECD 평균이 47%인데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정답만 찾는 교육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스스로 생각하고 왜? 라고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가 이런 말을 했죠. 교육의 80%는 그냥 나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에 불과하다고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명문대 졸업장은 이 사람은 똑똑하고 시키면 뭐든 잘 해낼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보증수표, 즉 신호였어요. 기업은 그 신호 하나 믿고 사람을 뽑았죠. 근데 이제 그 신호등이 고장나버린 겁니다. 왜냐? 학벌이 보증하던 능력은 AI가 다 해버리고 정작 AI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은 우리 교육이 키워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명백해졌으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세계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이 기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변화에 적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낡은 학벌 시스템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학은 고장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기업 팔란티어의 채용 공고에 딱 박혀있는 첫 문장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 눈길 끌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학벌이라는 낡은 필터 완전히 버리겠다. 오직 실력 하나만 보고 뽑겠다. 이런 새로운 채용 철학을 아주 대담하게 선언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팔란티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IBM은 이미 오래전에 뉴칼라라는 이름으로 학위보다 실무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채용을 시작했고요. 구글은 아예 전공자 사절이라고까지 하면서 비전공자를 위한 길을 따로 열어주고 있어요. 심지어 아마존은 검정고시 출신을 더 우대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혼자 공부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업들은 더 이상 대학이라는 전통적인 길만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피해서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진짜 실력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졸업장도 안 보고 어떻게 진짜 실력을 아냐고요? 바로 AI를 활용한 새로운 검증 시스템 덕분입니다. 첫째,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질문을 던져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과 논리력을 봅니다. 둘째, 지원자가 온라인에 남긴 흔적들, 그니까 디지털 발자국을 분석해요. 예를 들어 개발자라면 그냥 지금 코딩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깃허브 같은 곳에서 과거부터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 왔는지 그 성장 그래프를 보고 잠재력을 판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제 업무랑 거의 똑같은 과제를 줘서 이 사람 진짜 일 시키면 잘하겠는데? 이걸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요? 정말 놀랍습니다. 2016년에 IBM이 뉴칼라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지금은 조직의 핵심 관리자, 심지어 임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AI를 활용한 객관적인 성과 분석 덕분입니다. 학벌, 인맥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실력과 성과만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예전에는 학위가 없으면 승진이 막히는 종이천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지금 AI 기술 때문에 아주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춰야 살아남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AI 시대에 꼭 필요한 생존 역량,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말할 필요 없이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AI가 가끔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걸 환각현상이라고 하는데 AI가 쏟아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가려내는 건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맞아?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파고드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AI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죠. 두 번째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AI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단 몇 초 만에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을 언제, 어떻게, 왜 써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실패의 경험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건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자산입니다. 실패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더 깊게 보게 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얻게 되죠. 이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져보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AI를 내 능력의 증폭기로 쓰는 능력입니다. AI를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경쟁자로만 보는 건요, 저기 포크레인이 똑하니 있는데 굳이 옆에서 삽 들고 땅 파기 시합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핵심은 삽질 실력이 아니라 저 포크레인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아니겠어요? AI에게 정확하게 일을 시키고 디렉팅,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괜찮은지 검증하고 더 좋게 만들고 베리파잉,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이 AI 리터러시가 새로운 시대의 진짜 실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내 실력을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면접장에 가면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가 아니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를 물어볼 겁니다. 개발자라면 꾸준히 관리한 깃허브가, 크리에이터라면 내가 만든 블로그나 유튜브가, 기획자나 분석가라면 혼자서 진행해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핵심은 뭘 배웠냐가 아니라 그래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AI를 나만의 24시간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어서 내 능력을 키우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이야말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AI가 만들어주는 콘텐츠를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AI를 도구로 써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시겠습니까? 소비자의 길. 물론 쉽고 편하죠. AI가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자극적인 쇼품 영상. 게임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반면에 생산자의 길은 노력이 필요해요. AI를 내 동료이자 비서처럼 활용해서 글을 쓰고 코드를 짜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면서 내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길이죠.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AI를 써도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 준비를 한다고 쳐요. 그냥 찬성 근거 알려줘 라고 물어보고 나온 답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건 내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독입니다. 하지만 AI한테 너는 반대편 토론 상대가 되어줘 이렇게 역할을 주고 실제처럼 치고받고 토론을 하면 내 논리가 훨씬 단단해지는 약이 되죠.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려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지식이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외국어 공부할 때 AI는 정말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싼 돈 주고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챗GPT 같은 AI한테 이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막 영어를 배우는 10살 아이라고 생각해줘. 나랑 쉬운 단어로만 대화해줘. 그럼 AI는 내 수준에 딱 맞는 24시간 원어민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문법 좀 틀리면 어때요?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고요. 내가 쓴 어색한 표현은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친절하게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영어 실력을 이렇게 공짜로,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학벌의 몰락은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진짜 실력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는 더 공정하고 새로운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물론 이 거대한 변화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해요. 기업은 채용할 때 학벌이라는 낡은 필터를 과감하게 버리고 실무 능력 위주로 바꿔야 하고요. 정부와 교육계는 정답만 외우게 하는 입시 제도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누구든 언제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죠.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 국가로 다시 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과거의 시스템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 당신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학벌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